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 17.57%로 사전투표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각각 투표한 뒤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이 사전투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어제도 전략적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재외선거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자 재외국민 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영향을 두고 정치권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이 총결집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되레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방 국가와 기업들이 러시아와 단절하면서 러시아 신용 등급이 대폭 강등돼 부도 위험이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으로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1차 오일 쇼크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제 2차 평화회담을 통해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 공간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로 인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과 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 15.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 13.5센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LA 경찰에게 체포된 한인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클리블랜드 구기름에서 발생한 산불이 533에이커를 태운 가운데 진화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은 뉴시 버클리 측에 올 가을 신입생 수를 3천여 명 줄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주택 소실과 도로 통제, 통신장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산불 지역 인근에 위치한 한울원전과 삼척가스공사 기지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말 내내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예보돼 있어 대형 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LA 레이커스를 132대 111로 꺾었습니다. 클리퍼스는 5연승을 달린 반면 레이커스는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퇴출된 가운데 모두 6개 종목에서 78개 금메달을 두고 또 한 번의 열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14.2원으로 마감했는데 이 같은 원달러 환율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까지 간간히 이슬비 지나는 곳이 있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한국 대선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일주일을 남겨둔 시점부터 저희가 한국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어떤 선거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17.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6%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사전투표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서로 유리하다며 셈법 계산이 아주 분주합니다. YTN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7.6%를 기록했습니다. 5년 전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보다는 5.5%포인트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이번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기존 사전투표 최고치였던 21대 총선의 26.7%를 넘어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혹시나 확진될까 미리 투표하자는 심리가 커졌고 본 투표보다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사전투표에 유권자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른바 비호감 대선 속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진영별로 결집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번 선거 사실 앵그리 보팅이거든요. 사실 계층별로 지역별로 원투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가 천차만별인 만큼 투표율만으로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 텃밭인 호남에서 투표를 많이 한 데다 당 지지 기반인 40, 50대 역시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고무된 모습이고 국민의힘 역시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 30대 젊은 층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투표율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9일까지 참지 마시고 사전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이깁니다. 사전투표하면 더 크게 이깁니다. 서로 다른 셈법을 내세우면서도 높은 투표율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도 전략적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적경지역 강원도를 찾아 대통령이 모르고 무책임하면 나라가 반대로 갈 수 있다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하늘만 척 쳐다봐도 북쪽이 어딘지 알아서 우리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한 바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최근 매일 찾고 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그죠?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패 원흉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당이 어느 당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1년 전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날임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철수가 아니라 진격한 것이라 추켜 세웠고 국민 통합 정부를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 발탁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줬다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남 창원의 산업단지를 찾아 노동자들이 건넨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강조했습니다. 소신투표해야 다당제 갈 수 있습니다. 소신투표해야 노동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또 사표 우려에 맞서 자신에게 투표하는 만큼 성평등 사회가 앞당겨지고 노동 기본권이 늘어날 거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재외선거 투표 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 대통령 선거
영사관 혹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곳곳 찾으셔서 재외선거 자신의 한 표 행사하신 분들 많습니다. 재외국민투표, 이번 재외국민투표 때 안철수 후보를 찍으신 유권자들은 그 표가 무효가 됩니다. 사표 없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한 표 행사를 하신 분들의 안철수 후보를 찍은 표는 모두 다 폐기 조치됩니다. 그러자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에 따르면 재외국민투표를 완료한 A씨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이어 재외국민투표는 쉽지 않다라고 말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대사관과 그러니까 투표소와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분들이라면 몇백만 원씩을 들여서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에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며 유권자들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도 분명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A씨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봤다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는데 바로 하루 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 그렇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치권에서는 아무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권 단일화 영향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의 총결집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되레 역풍이 불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박빙의 판세 속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에서 성사된 야권 단일화. 민주당은 구태이자 뒷거래 야합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단일화가 윤 후보 측의 협박 정치의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 있다. 명분 없는 성급한 단일화였다면서 판세에 미칠 영향은 적을 거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여권 지지층이 역으로 강하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역풍이 부는 게 확실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가 하면 좋은 단일화, 남이 하면 나쁜 단일화냐는 겁니다. 불과 하루 전에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겠다고 오밤중 의총 쇼까지 벌인 건 잊었나 봅니다. 이어 이번 단일화는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며 야권의 총결집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당장 후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어 보이더라도 막판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상승세를 탈 거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득표율이 몇 프로 가산될 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마지막 분위기 싸움에서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한 국민의당에선 선대위 소속이던 인사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자필 편지를 올리며 정권 교체 무산만은 막아야 했다고 거듭 사과했고, 권은희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산불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8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한국 정부는 재난 사태도 선포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LNG 기지 인근까지 불이 번져서 비상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지금도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레미콘 공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이 주변 산등성이를 따라 띠를 이룬 채 공장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 삼척까지 넘어왔는데요. 이곳 삼척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5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척 호산리에는 국내 최대 규모 삼척 LNG 기지가 있는데요. 기지로부터 2km 지점까지 불이 번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LNG 기지에 대형 화재 진압 장비인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전진 배치해 불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는데요. 원더급 노경리와 가곡리 등 5개 마을 주민 900여 명이 원더급 복지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부터는 7번 국도 삼척시 원더급 호산 교차로 구간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지금은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 등 인력 200여 명과 장비 40여 대가 동원돼 민가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금까지 삼척에서는 산림 10헥타르와 주택 4채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진화헬기 40여 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척 산불 현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한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가주에는 각 지역에 따라 이슬비 지나겠고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 오늘 60도 내외로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는 일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하게 60도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1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0도, 46도, 해안 지역은 60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 낮 최고 기온은 42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그얼라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레인 시그얼라 상황입니다. 약 1시간 동안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오렌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에서 6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로웰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펑크난 타이어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실내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LA 카운티에서도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한 지역사회 위험도를 기준으로 LA 카운티가 낮은 지역으로 하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상점, 술집, 음식점, 체육관,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가 없어집니다. 보건국이 강력히 권고하고는 있지만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정시설, 노숙자 쉘터,
장기 요양시설 등 고위험 환경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가 의무화됩니다. 또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대형 이벤트에도 백신 접종 증명 또는 검사 결과 음성 증명이 요구는 됩니다. 학교 시설은 오는 1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고 각 교육구마다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경우 이번 학기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LA 카운티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타운 내 업주들은 경제 활동화를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긴장 해건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불안해하고도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3일 코로나 전파 위험이 낮은 카테고리로 이동하면서 4일부터 LA 카운티 내 실내 공간에서 모든 주민들이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저스 스테디움을 비롯한 대형 야외 이벤트의 입장객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지됩니다. 소식을 접한 한인 비즈니스들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감에 따라 타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들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타운 내 식당 업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며 추이를 보겠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남가주 한인 요식협회 측은 마스크 착용 해제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희소식이라면서도 계속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 종업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섣불리 실내 공간에서 일제히 마스크를 벗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관광업계 또한 비슷한 입장입니다. 타운 내 사무관광은 이번 조처로 단체 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단체 관광 시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코로나 안전수칙은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 여행 시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게 좀 추세를 보고 마스크 벗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고 지금 말씀한 대로 좀 추세를 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 또한 LA 한인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방문 민원인들이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한인을 비롯해서 인근 타인종 분들까지 많이 오시는데 이 방문객들 중에는 실제로 몸이 편찮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한인회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마스크 착용은 계속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해제 조처는 기쁜 일이지만 코로나 전파 상황이 악화됐다 개선됐다를 그동안 반복해왔기 때문에 LA 한인 비즈니스들은 당분간은 코로나 안전수칙을 유지하며 조심스레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추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구의 약 93%는 이제 더 이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LA 카운티도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 낮음에 속하면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건데요.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카운티가 미 전체 85%입니다. 그 85% 카운티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는 미국의 전체 인구의 93%입니다. 이제 미국민의 93%는 더 이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 국방부, 교통부, 연방항공국, 법무부 등 연방정부부처와 기관들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의무화 완화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또 상승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트리플레이와 유가 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3.8센트가 뛰어올라 갤런당 $5 15.2센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14.5센트가 급등해 갤런당 $5 13.5센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각각 8.6센트씩 상승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크게 뛰어오른 것입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난 33일 가운데 30일 동안 모두 48.3센트 올랐고,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처음으로 $5를 공식 돌파하면서 지난 20일 동안 모두 41.3센트가 상승했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경계북은 클리블랜드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한몫 도와줬죠.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의 콘세알디 캡틴은 소방대원들이 험한 지형에서도 쉬지 않고 진화 작업을 벌여 산불 확산은 일단 막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인한 전소 면적은 533에이커, 진화율은 50%입니다. 오늘 중으로 진화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과 LA 카운티 소방국은 현재 산불 원인에 대해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현재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강경하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의 문제를 지닌 노숙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나 수용시설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도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밝힌 이번 계획에는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가 민사법원에 정신건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노숙자들이 포괄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용시설을 만들어도 교율 적용을 거부하는 노숙자들이 입소를 하지 않다 보니 상황이 악화를 거쳐 이 강제력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만일 노숙자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 절차를 따라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계획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다각적인 전략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간 LA 경찰에게 70여 명의 한인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및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는 음주운전 그리고 DUI 약물이죠. 약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금지 약물 및 마약 소지, 배우자 및 동거인 폭행 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체포자 중 한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총 73명이었고 이들 체포 사유 중 가장 많았던 항목은 DUI로 12명입니다. 금지 약물 및 마약 소지가 11건으로 그 다음이었고 3위는 8명이 해당된 배우자 및 동거인 폭행이었습니다. 이어서 절도 5명, 총기를 포함한 불법 무기 및 총기 소지 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반 폭행, 협박, 불법 도박 등으로 체포된 한인들도 3명씩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고법원이 어제 UC 버클리 측에 올가을에 신입생 수를 3천여 명 감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최고법원이 3일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2020-2021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UC 버클리의 올가을 신입생 감축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가을 신입생과 편입생 수 모두 3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UC 버클리 측은 고육지책으로 일부 신입생들에게 올 가을 학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내년 1월까지 등록을 아예 연기하도록 옵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UC 버클리는 올 가을 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수 12만 8,100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에 따라 학교 측은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 신입생 정원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3,050명 정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UC 버클리 측은 3일 실제 감축 인원은 3,050명보다는 소폭 적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주 최고법원은 지역의 교통체증과 하우징 부족 문제를 이유로 UC 버클리 학생 수 동결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버클리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학 측은 올여름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법원의 동결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알라메다 카운티 수포리오 코트는 버클리 시민들의 편을 들어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2020-2021학년도 수준에 맞추고 대학이 계획 중인 교수진 주거시설 건립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가주 최고법원에 신입생 정원 축소 명령 중단을 요청하는 브리프를 제출했지만 가주 최고법원은 3일 앞서 하급법원에서 내린 감축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이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은 없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확인이 중요한 이유가 어제 이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이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았다. 각 언론사마다 보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고문 미하일로 포돌야크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핵재앙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자포리자 원전이 포위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 원전이라며 그곳에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적어도 체르노빌보다 6배는 더 나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이나 폭탄이 원전에 떨어져도 무서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다주 에네르호다르시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 원전 단지는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며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나토 외무장관 회담 참석자 벨기에 브뤼셀에 방문해서 우리는 방어적 동맹이며 물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충돌이 닥쳐올 경우 우리는 대비가 돼 있고 한 뼘의 나토 영토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가지만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평화회담을 갖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통로 개설, 민간인들을 위한 통로 개설, 통로 주변 휴전에는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포톨라크는 양측은 민간인 대피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공동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메덴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의 2차 협상 결과가 큰 진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메덴스키 보좌관은 전투 지역에 남은 민간인들에게 인도주의 통로를 이용해 서둘러 탈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일원으로 협상에 참가한 슬루스키 러시아 하원 의원은 2차 협상에서 논의된 정치 문제들은 해결을 위해 한 차례 또는 몇 차례 더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3차 협상이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억만장자와 크렘린궁 대변인까지 푸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푸틴의 돈줄을 조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 19명에 대해 추가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물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47명에 이르는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re adding dozens of names to the list, including one of Russia's wealthiest billionaires, and I'm banning travel to America by more than 50 Russian oligarchs, their families, and their close associates.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한 억만장자는 러시아 철광왕으로 불리는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17조 원대 자산을 보유해 포브스의 전 세계 부자 순위 99위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호화 요트가 독일에 의해 압류당했습니다.
여기에 푸틴의 최측근 인사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단체 7곳과 26명의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부처 합동의 올리가르히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anction oligarchs and there is nowhere for any of Putin's cronies to hide. 프랑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이고르 세친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회장의 소유로 알려진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러시아 신흥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미국 등 서방의 판단입니다. 이들에 대한 제재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과 전쟁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잘 먹지 않는 쌀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싸진 밀과 옥수수 가격. 그래서 밀과 옥수수 대체자가 될 것으로 쌀이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쌀 선물 가격이 16.89달러, 100파운드당 16.89달러로 4.2%가 올랐습니다. 밀 가격은 6.7%가 급등했고 옥수수 가격은 2.5%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주 들어서 밀은 무려 38.6%, 옥수수는 17%, 대두는 6% 가격이 각각 상승했습니다. 세계 밀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이릅니다. 양국은 또 세계 옥수수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운송 이미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과 옥수수 가격 계속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빵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때문에 이 밀과 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쌀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쌀 가격마저 현재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주민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과 소비 그리고 투자 위축까지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쟁의 궁극적인 영향이 어떨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미국 경제를 관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더 낮은 투자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소비에 망설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이 수요와 공급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와 단절 일상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전신 페이스북인 이 메타, 넷플릭스, 애플, 월트 디즈니, 로열 발레단 등 주요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기업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가세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볼보, 엑슨모빌, 그리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등 자동차, 에너지, 금융, 할 것 없이 각 분야 주요 기업들이 줄지어 동참해 러시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방 각국의 강력한 제재도 이어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러시아 신용 등급을 8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가 부도를 뜻하는 등급 D 등급보다 딱 2단계 위입니다. 앞서 무디스와 피치도 국가 부도가 우려된다며 러시아의 국채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6계단이나 낮춰놨습니다. CNBC 방송은 이런 경제적 혼란으로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최상위 부자 20명이 총 자산의 3분의 1, 800억 달러를 날렸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제재가 더욱 추가되면서 그동안 푸틴을 떠받들며 세계 각국을 누비고 다녔던 러시아 부호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으로 세계 원자재 가격은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1차 오일 쇼크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에너지, 금속, 곡물 등 33개 주요 원자재 현물 가격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이번 주 들어 9.37% 올랐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터졌던 1974년 9월 마지막 주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4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또 다른 주요 척도인 S&P GSCI 지수도 이번 주 16% 올랐습니다.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회복 흐름으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와 그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가 더해지며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금속의 세계적인 공급원입니다. 이렇다 보니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일주일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니켈 가격도 8% 올라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밀 등 곡물값도 뛰어서 지난달 초부터 60% 정도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 시장에서 장 초반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에 하락 마감했지만 최악의 경우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과 중국, 터키, 인도 등과 같은 수입국들에 가장 크게 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나두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개막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으로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은 최초로 동하계올림픽, 동하계 패럴림픽을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됐습니다. 새 둥지로 불리는 국립경기장 역시 최초로 동하계 대회 개회식이 모두 치러진 장소가 됐습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오늘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에서 진행되며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에서 열전이 펼쳐집니다. 슬로건은 2022 동계올림픽과 같은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이번 대회엔 50여 개국 약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참가가 확정된 나라는 46개국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는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국제 패럴림픽위원회의 출전 금지 결정으로 이번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선수 20명과 가이드 9명이 출전하는데 우크라이나 선수들 입장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앤드류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평화와 반전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 연설에서 파슨스 위원장은 다양성을 찬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조직의 리더로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충격적이라며 21세기는 전쟁과 증오가 아닌 대화와 외교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크게 냈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의 평화를 위한 올림픽 휴전은 유엔에서 합의에 채택한 결의안이며 위반되지 않고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라고 힘줘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포츠계의 러시아 퇴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스포츠 장관들도 동참에 나섰습니다. 이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도 러시아 대회를 접었습니다. YTN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2014년 시작된 포뮬러1 러시아 그랑프리. 푸틴 대통령이 경주용차를 직접 몰아볼 정도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푸틴 그랑프리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푸틴이 자국에서 F1 레이스를 직관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올 시즌 대회를 취소하는 것을 넘어 오는 2025년까지 러시아 대회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 스포츠 정책 수장들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26개국 스포츠 장관들은 러시아의 국제경기 개최와 참가권을 박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스포츠계 러시아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역도 연맹 역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 선수들을 퇴출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OC는 우크라이나의 육상영웅 국카에게 자국민들을 도울 인도주의 지원 정책 조정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트로 조국을 탈출한 우크라이나의 야스트렘스카는
뉴욕 오픈 테니스 8강에 진출해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푸이그가 한국 간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한국에서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 시작됐는데 푸이그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YTN입니다. 푸이그는 SNS를 통해 전날 류현진과의 반가운 재회를 공개했습니다. 짧은 영상에는 한국 마사지 고마워, 다시 만나 정말 기쁘다, 그리웠다는 글과 함께 류현진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장난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류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와 연습 경기에서 국내 무대 비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푸이그는 1회 투아웃 주자 1루 첫 타석에서 행운의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가 3루로 치우친 시프트 수비를 하는 사이 하나 선발 김희환의 몸쪽 공을 받아친 타구가 내야 안타로 연결됐습니다. 류현진은 1루 관중석에서 푸이그의 국내 무대 첫 안타를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타석은 외야 플라이에 그쳤습니다. 3회 하나에 바뀐 투수 김재영을 공략했지만 배트가 부러지면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국에서 온 타자들은 확실히 이 사이드암 투수들 많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수비에서는 우익수로 출전해 1회 말 한화 김태현의 뜬공을 처리하는 등 경기 감각을 익혔습니다. 푸이그는 예정대로 3회 말 수비에서 교체되면서 가벼운 국내 무대에서의 첫 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키움은 메이저리그 통산 132개의 홈런, 415개 타점을 올린 푸이그가 올 시즌 FA로 팀을 떠난 박병호 등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2년 3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가 그리피스 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